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you.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미 관계, 우리 한국 보수를 얘기할 때 한미 관계를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어느 나라 좌우 대립이 있어요. 진보 보수가 갈립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진보는 계급을 내세워요. 그리고 보수는 대개 민족을 내세우죠. 그래서 좌파 우파가 그렇게 갈리는데 그 우파한테는 민족이라는 게 장점이자 약점이기도 하죠. 민족적인 정서에 호소할 수 있다는 장점과 민족을 내세워서 계급이라든가 소수자라든가 여성이라든가 그 희생시키는 거, 그게 또 민족주의 우리가 폐해를 비판할 때 나오는 게 그 특징이 어쨌거나 죽으나 사나 민족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때요? 민족을 얘기하는 게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정치적인 사건으로 사형당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승만을 저격하려고 했었던 김시현, 유시 때 사형 안 당했습니다. 근데 조봉암이 사형당해요. 평화통일 주장했다고. 인혁당, 통혁당, 난민전, 해방전략당, 그런 그 주요 공안 사건에서 사형당한 사람들 다 통일을 얘기하고 민족을 생각하면서 북과의 관계를 어떻게 고민해야 할까. 분단된 나라에서 민족을 생각하고 통일을 생각한 사람들이 사형당하는 거예요. 왜? 앞잡이들이 잡았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민족이 아니라 동맹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민족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박해를 받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사파에다가 지금 이제 확 돌아선 사람들 있죠. 그래서 우파에 많이 가 있죠. 그 사람들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원래 우파예요. 원래 민족주의자들. 근데 우리나라에서 민족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김일성 밑으로 들어갔던 거죠. 젊었을 때, 80년대. 그랬다가 아닌가비 하면서 떨어져 나와서 지금 다시 극우파로 이제 돌아선 건데, 우리나라가 민족을 얘기할 수 없었던 거. 동맹 관계인데, 이승만과 메가더만 껴안는 게 아니죠. 근데 동맹 관계는 게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저렇게. 평등한 동맹이 아니죠. 하우스보이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실제 하우스보이였고, 우리 CCC 그 대표적인 김장한 목사님이 자기가 하우스보이였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개인으로서는 하우스보이로 고생하다가 그렇게 성장을 해서 유명한 국제적인 종교 지도자가 된 거는 성공사일 수가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한국의 보수 지도층 전체가, 또는 한국의 개신교 전체가, 전체라고 하면은 좀 곤란할 수가 있겠죠. 대부분이 그런 미국 의존적, 미국에 대해서 아이고 형님 하면서 하우스보이가 미군 장교를 대하는 듯한 그런 태도가 지금까지 유지된다는 건 큰 문제죠. 기독교는 한국인들이 미국과 연결되고 신분 상승을 이루는 마법의 계단이었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 미국 유학 어떻게 갑니까? 여기서 통해서 많이 갔고요. 이 하우스보이들. 네. 이런 관계들. 또 미국이 주는 구호품. 사과 하나씩 받아들고 고아원 아이들이 좋아하고 있는 장면이죠. 미군이 초콜릿을 주고. 우리 관촌수필이라는 이문구 선생의 소설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소설이지만 저는 참 감동 깊게 읽었었는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주인공의, 그러니까 이문구 자신의 어린 시절 얘기를 갖고 이제 썼는데, 양반댁 도련님이고, 거기에 우리 갑오경쟁 때 신분제 해방했다고 하지만, 일제시대 제가 어렸을 때까지도 시골에 가면 종이 있었어요. 60년대까지도. 근데 거기에 이제 보면은 40년대 말 50년대 초에 40년대 중반에 이제 그 집에 여자 종이 있는 거예요. 그 도련님을 키우는데, 도련님은 한 8살, 9살 됐고, 이 여자 종은 15, 6쯤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굉장히 사이가 나쁘고 그 도련님을 모시긴 하지만 또 구박도 하고 뭐 심한 장난도 치고 이제 그거 자기들 또 이제 화가 나고 그런다. 어느 날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니 누룽지도 갖다 주고 못도 갖다 주고 태도가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련님은 절대로 미군 집차 따라다니면서 기분 밑쪽 골라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누룽지 내가 긁어줘서 챙겨줄 테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참 그 어렸을 때 읽었지만 그 드는 마음에 야 이게 자존심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참 신분제에서 하에서 그러니까 밑바닥에 있었던 그 어린 여자 종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 또 이제 교육받은 친일파들은 또 미국 따라서 또 넘어가고 아이들은 생각 없이 또 끌려가고 이 미국산 밀가루가 이제 들어옵니다. 우리 밀가루 별로 못 먹었어요. 없었어요. 대장금 그 기억나시죠? 대장금에서 보면은 대장금도 또 굉장히 오래됐네. 지금 따져보니까 2002년도예요. 그러니까 17년이 됐네. 그때 노무현 대통령 경선을 할 때인데 경선이 대박이 났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국민이 후보를 뽑는다 하니까.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작가가 경선을 500년 전에 도입으로 갖고 와서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수락한 그 상궁을 뽑는데 거기 나인들 중에서 경합을 해서 뽑겠다. 재료를 나눠주고 음식을 잘하는 애들 실력대 본위로 선발을 하겠다. 이제 그런 걸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재료를 나눠줍니다. 그런데 아주 귀한 재료라고 줬는데 이렇게 뭐 비단 주머니에 넣어서 이만큼을 한 움큼을 줬는데 그 재료를 누가 훔쳐가요. 그래서 장금이가 얼굴이 노래져 갖고 이제 막 그걸 찾으러 다니는 이면식한테 부탁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밀가루예요. 밀가루는 그렇게 귀한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 국수 언제 먹어요? 네, 잔치국수 아니에요? 잔치국수. 잔칫날, 결혼식, 돌잔치, 환갑잔치 그런 때나 먹는 게 국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저렇게 줬어요. 한국인의 입맛을 바꿔놨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이게 사진 선명해서 옥수수 가루를 갖고 왔지만 밀가루, 옥수수 가루 뭐 이런 거 많았거든요. 악수표 밀가루 저런 걸로 빵 만들어서 우리가 한국 사람이 빵을 처음 먹어본 게 미국 저 원조물자 갖고 먹은 거예요. 원조물자 오는 장면이고 구호품 나눠주고 이 구호품 나눠주는데 이 사진 설명했나요? 이거 설명 안 했죠? 여기 보면은 포항서인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이들 보면은 야, 이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뒤통수만 보이지만 눈이 반짝반짝하는 게 느껴지죠. 근데 딱 요또래 아이들 중에 내가 이게 포항이라서 참 이거 봐 하고 이제 느꼈는데 뭐 그때 고아원에 있지는 않았겠지만 딱 요또래 아이 중에 한 명이 되게 출세했죠. 이명박이 딱 조세대예요. 엊그제 이제 감옥에서 보석돼서 나왔지만 자, 그 이명박 세대 위키니크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미국의 기밀 문서가 해킹돼서 뭐 수천만 건이 풀렸잖아요. 한국 관련된 것도 수십만 건이 나왔는데 그 중에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명박의 형이 미국 대사관 직원 만나서 한 얘기가 있어요. 형님 대군이 이상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 동생은 노무현이하고는 다르다. 노무현이는 이게 뭐 반미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염려 마라. 내 동생은 뼛속까지 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불쾌했지만 기분이 안 좋았지만 이 사진을 보면서 생각한 게 그래. 이명박 그 시대가 그랬지. 그게 이명박 개인으로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뼛속까지 친밀한 거는 참 창피한 일이지만 그 시대를 생각하면 그 세대를 생각하면 그랬겠다. 이 아이들이 뼛속까지 친밀한 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어렸을 때 뇌리에 박히는 걸로? 그리고 이렇게 정말 미군을 즐겁게 해주는 위문공연. 이 아이들이 지금 몇 살이냐면 저보다 한 10년쯤 위에요. 10년
그래서 12, 3년일 거예요. 70대 초중반. 예, 지금 태극기 부대. 예. 이게 찬송가 부르는 장면입니다. 이 아이들이. 일찍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네? 귀여워요? 예. 미국에서 이제 그 원조 옷 받고. 자, 이건 어때요? 넋이 나갔죠? 디즈니 만화 처음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히 넋이 나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뼛속까지 침미가 아니라 이제 이 정도면 뇌속까지 침미고. 이 장면을 제 또래나 저보다 조금 위는 이해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시레이션이란 거예요. 미국은 근육물자인데 한국 사람이 드로프스, 그 다음에 비스켓, 잼, 또 뭐 치즈, 이런 버터, 이런 미국 음식을 처음 맛본 게 그 근육물자를 통해서요. 저걸 열면서 저거 그래도 어떻게 형아들한테 뺏기지 않고 저 꼬마가 한 박스를 차지했네요. 그래갖고 와서 이제 혼자서 살며시 열어보잖아요. 설레게. 뭐가 들었을까? 빈 것 같은데요. 네? 표정이 별로. 그거야, 비었나? 실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보다 더 섬세하시네. 영상을 하셔서 그런지. 하여튼 그러니까 저게 한국인의 입맛을 바꿔놓는 겁니다. 우리 잔칫날 먹던 국수인데 아까 그 밀가루 보세요. 우리 요새 보면은 아침에는 빵, 점심에는 국수, 저녁에는 피자. 그렇게 먹는 날도 있단 말이에요. 세 끼를 먹는다. 한국인의 정말 미국을 통해서 모든 것이 바뀌어나가는 그 과정. 미국이 하느님처럼. 그리고 또 교회를 매개로 미국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생각하고 있었고. 네, 종교하고. 자, 그 유명한 메가더 장군. 4.19 때 이승만 동상을 끌어내렸어요. 사실 이 동상은 남산에 있어서 이건 너무 높아요. 기단만 20m라서 사람이 그냥 시대가 몰려가서 끌어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중장비를 동원해서 나중에 끌어내린 거고. 파고다 공원에 조그만 동상이 있었는데 그거는 바로 끌어내려서 애들이 새끼줄 묶어서 끌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메가더 장군 동상 어디 있었을까요? 아니야, 인천이 아니에요. 지금 교보하고 KT 빌딩 있죠? 그 사이쯤에 있었어요. 광화문대교에 이 메가더 장군 동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언제 철거했는지가 정확하게 안 나와요. 4.19 때는 있었거든요. 박정희가 등장한 다음에 철거한 거예요. 왜냐, 박정희에게 요만큼이라도 민족주의자적인 정서가 있는 거예요. 박정희에게는. 박정희는 친일파면서 민족주의자,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정희의 민족주의는 김구의 민족주의가 아닌 일본 군벌들의 민족주의니까. 거기서 일본만 빼고 조선을 끼워넣으면 그게 그대로 민족주의가 되니까. 민족주의를 우리가 위험시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런데 하여튼 어쨌거나 메가더 장군 동상이 광화문에 있었는데 그때는 저 시위대가 가서 메가더 장군 동상한테 꽃다발 바치고 만세 불렀어요. 우리는 반독재지 반미는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반공이다. 그래서 이제 그걸 증명하느라고 뭐 그게 4월 혁명의 솔직한 의식 수준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메가더 장군 동상을 여기서는 없앴는데 광화문에서는 없앴는데 그 후에 하여튼 인천에는 50년대에 세운 게 인천에 유명한 게 있었죠. 인천 상륙작전 현지다. 이제 그런데 그거 이제 철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사실은 메가더 장군 동상 얘기는 내가 그걸 제일 먼저 썼어요. 남의 나라 장수 동상이 서 있는 게 이게 정상인가. 그러니까 그런데 강정구 교수님이 메가더 동상을 끌어내리자라고 써서 이제 그게 사건이 불거졌는데 사실 글은 제가 먼저 썼고 세게 썼는데 사건화가 안 된 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메가더 동상 저거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걸 누가 없애야 하느냐? 광화문에 있던 메가더 동상 누가 없앴습니까? 박정희가 없앴잖아요. 박정희, 김정필이 없앤 거예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 동상은 제대로 된 우파라면 남의 나라 장수 동상이 서 있는 게 정상이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 역대 보세요. 조선시대에 보면은 소정방이를 기려서 절을 세워줬어요. 지금은 교과서에 국보 그게 5호인가 8호인가 그러는데 정림사지 5층 석탑이라고 나오는데 내가 어렸을 땐 정방사지 5층 석탑이었어요. 국보 명칭을 바꿨죠. 왜냐하면 뭐 정방사였다가 나중에 좀 쪽팔린다고 정림사도 바꿨으니까. 소정방이 이름을 따서 정방사예요. 그리고 조선시대는 뭐예요? 이여성. 조선의 메가더죠. 신라의 메가더가 소정방이고 조선의 메가더 이효성을 기려서 이효성의 생사당을 세웠어요. 생사당이란 건 뭐냐면 사당은 죽은 다음에 세우는 게 사당인데 살아있을 때 세웠단 말이에요. 공적이 크다고. 이효성을 그렇게 숭배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메가더를 숭배해요. 그래서 나는 그런데 메가더를 저렇게 숭배하는 게 맞다면은 아니 그러니까 왜 우리를 구해줬으니까 그리고 구해준 거 은혜를 갚아야지. 그렇다면 이북도 모택동 동상이나 팽덕회 동상 세워놔야 하지 않을까요? 인천에는 메가더 동상이 있고 저 뭐 신의주나 뭐 해주에는 저 팽덕회 동상이 있으면은 참 우리는 고마움을 아는 동방예의지국인가? 쪽팔린다 얘기죠,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메가더 장군 동상을 창피하니까 철거하자는 뜻이었는데 그랬더니 저 군복 입은 아저씨들이 나타나서 이게 이념대결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한국의 보수가 민족적 자존심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남의 나라 장수 동상이 서 있는 나라. 이제 기독교 쪽은 뭐 조창기도회도 하고 이제 기독교가 얼마나 군과 밀착이 돼 있느냐 이거 정말 웃기는 거죠. 박정희는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승만 때보다 그런데 결코 못하지 않게 기독교가 득세를 계속했고 기독교가 오히려 더 번창했죠. 교세는 이승만 때보다 더 커졌죠. 그러면서 한때는 말이에요. 저 왼쪽부터 국방장관, 국방장관 김성은, 육군참모총장 김계원, 해군참모총장 김영관, 공군참모총장 장지양, 또 해병대 사령관 강기천, 주월한국군 사령관 최명신. 한국군의 수뇌부 전체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개신교인이었어. 그러니까 기독교가 위세가 어떤지 알겠죠. 그리고 이게 뭘 했냐면 전군 신자화 운동.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제일 많이 퍼진 게 군대 통해서요, 군대. 군대에서 초코파이 신자라고 그러죠. 초코파이 없을 때는 떡을 나눠줬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한 주일에 많을 때는 5,000명씩 사도 신자가 생겼대요. 그래서 그거를 한국군이 기독교의 황금어장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자료 찾다 보니까 황금어장을 비판한 글이 있어.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의 비판을 했나 보다 하고 이제 글을 찾아서 읽어봤더니 황금어장이라니 가두리 양식장이지. 이제 이렇게 그 표현한 걸 보고 참 웃음을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햄이라는 유명한 국제적인 부흥사예요. 이 사람이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의도에서 이때는 여의도가 지금 같지 않고 여의도에 국회의사당만 있고 KBS가 가기 직전일 거예요. 여의도로 가기. 아직 남산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의도가 5.16 광장이라는 게 100만 평의 아스팔트 광장이에요. 우리는 이제 광장 하면은 뭐예요? 광장에서 우리가 촛불을 들었잖아요. 우리의 공간이지만 광장이라는 건 꼭 시민들의 공간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히틀러가 사람들을 광장에 동원했잖아요. 박정희도 광장에 대중들을 동원했습니다. 이게 동원의 광장이에요. 근데 그 광장을 아무나 못 쓰는데 반공걸기대에 주도하는 데인데 여기 전도대회에 내줬죠. 그리고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었는데 여의도는 그때 통행금지 없었어요. 여의도 일대만 통행금지를 해제시켜줘서 밤새 하도록 했고 사상 최대의 인파가 모여서 한국전쟁 이후에 최대의 인파가 모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국회의사당 하나 있고 텅 비었잖아요. 아파트도 없고 뭐 아무것도 KBS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시절에 이 광장 전체를 메꾼 겁니다. 그리고 요건 순복음교회. 그때 순복음교회가 들어와 있었죠. 그래서 빌리그레 그 통역을 김정한 목사가 했는데 여기가 하우스보이였단 말이죠. 박정희를 전두환을 찬양을 했었죠.
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